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 중 하나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줄이 긴 식당에서 기다리는 것도 즐겁지는 않은데 하물며 이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나의 탑 초이스 대학으로부터 입시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은 결과가 나오는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이달 중순에서 내달 초까지 UC 및 명문사립대의 2022년 가을학기 입시 결과가 일제히 발표가 됩니다. 문제는 결과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기다림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결과가 나오면 그나마 나은데 이도저도 아닌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최종적으로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어쩌면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대기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각 대학에서 대기자 명단에 드는 학생들의 숫자는 해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특정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기자 명단에 오른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대기자 숫자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왜 대기자 명단에 드는 것일까? 내가 대기자가 된다는 것은 대학이 신입생 구성원의 자리가 날 경우 나를 합격시킬 의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는다고 해도 합격자 모두가 해당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다른 대학에서 더 나은 재정보조 패키지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대학이 자신과 잘 맞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대학이 뽑은 신입생 그룹 중에서 누군가 등록을 하지 않아서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학은 대기자 명단의 학생들 중에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대기자 명단과 관련된 상세 사항과 절차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에서 대기자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입학사무처 연락을 하거나 대학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 웹사이트에는 보통 대기자 중에 몇 %가 최종 합격되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합격할 확률은 낮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자가 되는 학생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치 있을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학생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드림스쿨로부터 대기자 명단 통보를 받았다면 아마도 대기자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이 단순히 내가 지원한 여러 대학들 중에 하나라면 또는 그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다면 대기자로 머물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적어도 다른 옵션을 몇 가지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대학들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대기자라는 불확실한 옵션을 쥐고 있는 것이 나은지 또 합격한 대학에 커밋하는 것이 나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 대학의 대기자 명단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찾는다면 가장 먼저 공식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학 어드미션 또는 대학 입시 전문 웹사이트를 참고를 하면 나의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신뢰하는 정보라고 해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공신력이 있는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대기자에 대한 정보에는 루머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시와 대기자 명단에 대한 통계는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대기자 명단에서 벗어나서 최종 합격증을 거머쥐는 학생 수는 지난해 가을 학교와 비교해서 상당히 다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대기자 명단 관련 통계는 모든 대학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이 같은 정보를 공식화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대기자 명단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
대기자 자리를 받아들일지 말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대학에 나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대기자 자리를 받아들이고 싶다면 내가 대학의 절차와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학마다 이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웹사이트를 탐독하거나 입학사무처에 연락을 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서를 낸 이후에 새롭게 성취한 것이 있거나 더 나은 표준시험 점수를 받았거나 또 추가로 추천서를 받았거나 하는 것 등입니다. 내 앞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기자 신분으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이고 진지하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는 편지를 써서 대학 측에 보낸다면 나의 합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